여러분, 혹시 밤잠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늘 만성적인 피로에 절어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나이 탓, 혹은 바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탓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아니, 어쩌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그 모든 고통과 불편함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심코 방치하고 있는 발과 겨드랑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과 겨드랑이는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위를 고작 하루 5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혈관 문제, 약해진 면역력,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던 수면 문제까지도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과연 믿으시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공개할 비법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몸소 입증한 아주 쉽고도 강력한 방법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외울 필요도 없고 어려운 동작을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단 5분의 투자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랫동안 방치했던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적의 5분 관리법을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먼저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 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발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발은 우리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의 나머지 98%의 무게를 매 순간 지탱하는 그야말로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위태로워지죠? 우리 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발 건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심폐 기능이 저하되며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력까지 뚝 떨어져서 결국 온몸에 걸쳐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발은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걷기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하며 발을 자극하고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혈액순환은 온몸의 장기들의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전신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발 관리는 족저근막염, 무지의 반증, 발목 염좌와 같은 흔한 발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발의 아치를 올바르게 지탱해주고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부터가 건강한 발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입니다. 혹시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맨발 걷기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아주 좋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흙이나 잔디 같은 자연의 땅을 직접 밟으면 우리 몸 안의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며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지표가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맨발 걷기 또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뼈가 약해서 골절 위험이 있는 분들, 평소 습관성 염좌가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맨발 걷기를 피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발 건강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 계속 걸어 다녀야 하는 간호사분들의 경우 만성적인 발 통증과 기능 장애를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은 우리가 단순히 걷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전신 건강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발을 위한 매일 5분 관리법,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발 스트레칭입니다. 이 발 스트레칭은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씩만 꾸준히 투자해도 발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발가락을 힘껏 위로 쭉 펴주고 다시 아래로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마치 손가락 운동을 하듯이 발가락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발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앉아서 TV를 시청하거나 식사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할 때 혹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 등 언제든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발은 물론이고 온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개운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발 마사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이용해서 발바닥 전체를 지그시 눌러주고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중앙 부위와 발가락, 아래쪽에 뭉쳐있는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좋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혈점들이 마치 지도처럼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혈점들을 적절히 자극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체되어 있던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전신순환에도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발 마사지는 단순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고 피로 물질을 제거하여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가 족욕을 한 후에 발 마사지를 해주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족욕과 마사지를 함께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신이 안정되어 편안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일 밤 5분 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사지해 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맨발 지압입니다. 집 안에서 생활할 때라도 가급적 맨발로 다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만약 맨발이 어렵다면 실내용 지압 슬리퍼나 시중에 판매되는 지압판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압판 위를 천천히 걷거나 서서 발을 앞뒤로
혹은 좌우로 굴려주는 것만으로도 발바닥 전체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막혀 있던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딱딱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발의 작은 근육과 인대들이 강화되고, 이는 장기적인 발 건강은 물론 몸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예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지압판이 없거나 맨발 지압이 부담스럽다면 부드러운 고무공이나 테니스공 혹은 골프공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굴려주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건강지표이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위인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겨드랑이는 우리가 흔히 단순히 땀샘이 많고 냄새가 나기 쉬운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의 하수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겨드랑이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단순히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넘어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겨드랑이 땀과 냄새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인 다한증이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액취증은 사회생활과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라드라이와 같은 시술이 극초단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땀샘 자체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흉터나 감염의 부작용 위험이 적으며 보톡스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땀샘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특징이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미라드라이 시술과 기존 수술의 장기적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동화약품의 다한증 치료제 에크라겔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아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겨드랑이 보톡스 주사와 미라드라이 프레쉬 치료법의 1년 후 장기적인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두 치료법이 비슷한 땀 감소 효과를 보였지만 미라드라이 프레쉬 치료가 땀 감소와 더불어 제모 효과까지 있어 환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털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겨드랑이 털은 본래 피부 마찰을 줄여주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땀으로 인해 냄새가 심한 경우 레이저 제모를 통해 아포크린 땀샘 자체를 비활성화시키거나 포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의 경우 유전적으로 겨드랑이 냄새가 덜 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AA 타입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아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서양인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겨드랑이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겨드랑이 림프절의 역할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쉽게 쌓이고 이는 전신적인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절은 아주 약하고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강한 압력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을 들어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림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겨드랑이를 위한 매일 5분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비법은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는 샤워할 때 비누칠을 하면서 함께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모아 겨드랑이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림프액은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림프절을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심장 방향, 즉 가슴 중앙 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강한 압력보다는 부드러운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단 1~2분씩만 꾸준히 마사지해도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는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사지를 통해 겨드랑이 주변의 림프액 흐름을 개선하면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피부 트러블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겨드랑이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듯이 크게 스트레칭하거나 한 팔을 머리 뒤로 넘겨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아래로 지그시 당겨주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겨드랑이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을 시원하게 이완시키고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여 어깨가 자주 뭉치고 등이 굽는 분들에게 이 스트레칭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림프를 자극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니 틈틈이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잠깐씩 시간을 내어 팔을 쭉 뻗고 몸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깨끗한 관리입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체액 중 하나이며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림프액의 농도가 묽어져 흐름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샤워를 할 때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씻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서 겨드랑이 부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땀이 나는 즉시 샤워를 하거나 젖은 수건 또는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냄새 예방과 청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발과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히 해당 부위만의 건강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 면역력, 그리고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에는 상상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 전체에 활력이 넘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 치레가 현저히 줄어들며 밤에는 편안하고 깊은 잠을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매일 단 5분씩만 투자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노후만세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활력 넘치고 건강한 노후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마 며칠만 지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함을 느끼며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후만세 채널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노후만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